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싱글맘이에요. 이번에 이런 사연글을 쓰게 된 건 제가 겪은 충격적인 상황을 전하고 세상에 이런 쓰레기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제가 이혼한 이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결혼 당시에는 사회복지사였어요. 어릴 때부터 특정 직업에 애착을 가지는 타입은 아니어서 깊게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사회복지사도 초고령 시대에 진입하면 노인 돌보는 사업은 망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택한 직업이었죠. 결혼 후 취득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사회복지사를 하다 보니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유용할 것 같아서 취득한 거였어요. 그렇듯 저는 직업에 관해서는 특별히 집착하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 30에 때가 됐다는 생각에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과 결혼하고 바로 첫째 아이를 가졌었죠. 결혼할 때도 시댁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시모는 자기 이름을 걸고 가게를 운영하는 멋진 중년을 보내는 분이셨고, 시부는 쾌활하고 언변이 좋은 성격 좋아 보이는 분이셨거든요. 남편도 그런 시부를 닮아 말도 잘하고 사람을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선택한 것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시부와 남편 사이가 처음에는 많이 나빴어요. 너 그 회사 때려치우고 그냥 엄마 밑에서 가게나 하라니까. 꼴랑 그만큼 벌어서 저 자식 밥은 어떻게 먹여 살릴래? 요즘 세상에 남자 혼자 벌어서 살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와이프도 같이 돈 버는데 아버지가 왜 난리예요? 그리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수입보다는 적어도 확실한 수입이 낫죠. 볼 때마다 남편 직장 때문에 엄청 싸우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차 달라지게 됐어요. 결혼하고 한 6, 7년쯤 한창 싸우고 지지고 볶던 시부의 남편이 둘도 없는 친한 친구처럼 죽이 아주 척척 잘 맞더군요. 게다가 시부 말이라면 꿈뻑 죽는 남편을 보면 이제야 철이 좀 들었나 싶은 마음 반, 그래도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마음 반이었어요. 시부의 부탁을 뭐든 들어주려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남편의 일이 아니라 저의 일이 되어버리는 건 기분이 퍽이나 나쁘더군요. 가게를 열심히 꾸려가던 시모가 너무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여러 병원을 찾다가 결국 큰 병원에서 해본 검사에서 혈액암이 발견됐죠. 시모는 입원하게 됐지만 급격히 쇠약해지는 바람에 간병을 할 사람이 필요하게 됐어요. 며느라가, 네가 네 시어머니 좀 모셔라. 시부가 다짜고짜 그 말부터 툭 꺼내더군요.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죠.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기분이 상했지만 일단 감정을 다스리고 시부에게 되물었죠. 아버님, 저도 할 일이 많은데 차라리 전문 간병인을 쓰는 게 어떨까요? 간병인은 돈 많이 들잖아. 그 돈 들이느니 네가 하는 게 낫지. 어차피 너도 그 뭐냐, 간병하는 거 자격증 있다고 하지 않았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있지만 저는 따로 직장이 있잖아요. 지금 일하면서 살림하며 애 보는 것도 힘든데 이 상황에 어머님까지 모시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간병인을 안 쓰겠다는 말에 기도 안 찼죠. 그럼 저는 무보수로 부려먹어도 되는 노동력인가요? 솔직히 남편이 돈이나 많이 벌어왔으면 저도 이런 고민할 거 없이 일 그만두고 시모 케어하러 갔겠죠. 하지만 지금 저희 상황에 저까지 일을 그만두는 건 너무 무모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멀뚱하게 서 있는 남편에게 계속 눈치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뜬금없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엄마 맡기느니 그냥 당신이 봐주면 안 돼? 아버지 하는 말씀도 다 맞는 거고 솔직히 간병인 믿음직스럽지도 못한데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 돈 주고 맡기느니 당신한테 맡기는 게 낫지. 당신 진짜 진심으로 그런 말 하는 거야? 나 일 그만두면 지금 당장 나가는 돈 다 펑크야.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는데 무슨?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일단 보험금 나오는 걸로 당신 월급만큼 달라고 하면 되지. 당신이 간병해주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겠어?
시모와 전혀 상의되지 않은 듯한 말투에 저는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 하는 걸 보니 제가 하겠다고 말하기 전에는 집에도 안 보내줄 것 같더라고요. 돈 문제만 해결되면 시모 돌보는 거야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기는 한데 이럴 때는 남편이 외동인 게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결국 시부 말에 동조한 남편 때문에 저는 떠밀리듯 억지로 시모 병간호를 맡게 됐어요. 진짜 일하는 것처럼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애들 보고 살림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죠. 정말 싫은 일이 될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병간호하는 첫날 시모가 제게 그러더군요. 아가, 너 혹시 내 가게에서 일할 생각은 없니? 어머님 가게요? 제가 어머님만큼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일을 해요?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는 거지. 요리는 주방장한테 맡겨놓고 너는 가게를 굴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되고 나니 생각보다 내 가게에 애착이 많았다는 걸 느꼈어.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느니 너한테 맡기고 싶은데 생각 있으면 배워보련? 정말 뜬금없는 제안이었지만 흥미는 생기더군요. 어차피 지금 있는 직업에 커다란 사명감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가게를 물려준다는 말까지 들으니 없던 흥미도 생길 수밖에 없더군요. 그렇게 그 다음 날부터 시모의 병수발을 들면서 시모 가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시모 병원 입원 몇 달 전부터 시부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번 적자라 시모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운영에서부터 레시피까지 상세하게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병수발 드는 내내 그리 힘들거나 지루하지도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모의 이식 날짜가 잡혔어요. 조혈모 세포 이식이었는데 천운인지 이식센터에 시모와 맞는 공여자의 골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날짜가 잡히니 시모가 제게 그러더군요. 수술하는 도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게 명의부터 너한테 옮기는 작업부터 하자. 지금 어차피 점심시간 끝나면 크게 할 일 없으니까 우리 집 가서 화장대 제일 아래쪽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를 좀 들고 와줘. 제가 어머님네 안방에는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는데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화상통화 연결할게요. 어디쯤 있는지 어머님이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시댁으로 갔죠. 시댁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는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시부 혼자 있으니 어지러워져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깔끔해서 시부 성격이 깔끔한가 보다 했죠. 그렇게 안방에 들어가서 화상통화를 연결했죠. 시모가 알려준 대로 화장대를 열고 서류를 꺼내려고 보니 여러 서류가 있더라고요. 영상통화로는 질이 좋지 않아 제대로 찍히지 않아서 제가 전화를 끊고 서류를 전부 화장대에 올려놓은 채 하나씩 찍어 시모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시모가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잠깐만 그 화장대 위에 있는 화장품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줄래? 네, 잠시만요. 저는 화장대에 있는 색조 화장품과 기초 화장품을 모두 찍어 시모에게 전송했어요. 시모가 그걸 본 것인지 저한테 그러더군요. 그거 내가 쓰는 립스틱이 아닌데? 혹시 네 거니?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모가 모르는 립스틱이 화장대에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바로 감이 왔거든요. 제 거 아니에요. 어머님 거 정말 아니에요? 물어보기도 죄송스러웠어요. 아픈 와중에 시부의 외도와 관련된 물건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 하셨을 테니까요. 시모가 잠시 아무 말 없더니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더군요. 얘야, 내가 이런 부탁까지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혹시 너희 시아버지 외도 증거 좀 가져올 수 있겠어? 립스틱이라도 가져오면. 어머님, 외도 증거가 필요하시면 제가 안방에 녹음기 설치할게요. 어떤 쥐새끼 같은 여자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니 몰래 숨겨놓고 나중에 찾으러 오면 둘이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제 말에 시모가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 길로 소형 녹음기를 샀어요. 연필형으로 된 걸로 용량도 짱짱하고 오랫동안 녹음이 가능한 걸로 가져와 시부가 일하러 간 틈에 안방 침대 머리 쪽 살짝 아래에 절대 보이지 않도록 조심히 붙여놨어요. 그리고 녹음을 눌러놓고 병원으로 돌아왔죠. 병원으로 오니 시모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화가 안 나면 이상한 거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서 드디어 그들이 대화를 나눈 것이 녹음이 됐어요. 그 녹음 내용을 듣고 저는 차마 시모에게 들려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자기, 오늘 병원 안 가봐도 돼? 와이프 수술 날짜 잡혔다며. 근데 안 가봐도 돼. 수술 날짜 전날 가면 되지. 내가 가게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면 지가 뭐라고 할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며느리 거기다 붙여놨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당신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지. 정말 내가 더 소중한 거 맞아? 그런데 왜 그 여자랑 이혼을 안 해? 얼른 이혼하고 한몫 떼어준다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혼하는 것보다는 와이프 죽는 거 기다리는 게 더 낫겠더라고. 그 여자 골골대는 거 보니 심상치 않아. 진짜 곧 죽는데도 믿을 수 있을 만큼 몸이 약해졌다니까. 그 여자 죽으면 그 유산이 다 어디로 가겠어? 바로 나랑 내 아들한테 오는 거지. 그걸로 떵떵거리며 살고 너도 내 여자로 남들한테 소개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잖아. 이걸 시모에게 들려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숨긴다 한들 이미 시모가 없는 집에 다른 여자의 립스틱이 놓인 걸 봐버렸으니 혹여나 그걸로 스트레스 받느니 받아들이고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녹음기를 시모에게 들려주자 시모 얼굴이 급속도로 일그러지더군요. 화가 안 나면 이상한 거죠. 이 정신 나간 것들이 아픈 환자를 두고 고사를 지내? 죽으라고? 어림도 없지. 내가 혼자 죽을 것 같아. 두 연놈들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아서 똑같이 죽고 싶도록 만들어줄 거야. 시모가 그렇게 말하고 처음으로 한 일은 뜬금없는 가게 명의 이전이었어요. 시모 명의의 가게는 이제 제 것이 된 거죠. 가게는 2층짜리 건물의 1층에 있었는데 2층에는 시부모가 살고 있었어요. 그 건물은 시모 소유의 건물이었고요. 시모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었는데 외조부님이 열심히 평생 모은 재산을 외동딸에게 다 물려주고 떠나셨다고 해요. 그걸 시모가 두 손에 꽉 쥐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시부는 이참에 시모가 죽기를 노리고 있던 거고요. 시모가 제게 가게 명의를 이전해준 날 저녁에 저는 집에 와서 애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 늦게 시부가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야, 네가 녹음기 설치했지? 우리 집에 들어갈 사람이 너 말고 없잖아. 저는 침착하게 시부 말에 대응했어요. 녹음기 설치는 어머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제가 설마 어머님 말씀을 거부하리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어떻게 말도 없이 녹음을 할 수가 있냐고. 그리고 그걸 왜 와이프한테 갖다 준 거야? 이거 다 사생활 침해인 거 몰라? 집주인의 허락받고 들어간 건 사생활 침해 아니고요. 어머님이 화장대에 놓인 상간녀 립스틱 보고 외도 정황 발견하신 거고요. 그걸 저한테 증거 찾아오라고 하셨거든요. 전 어머님 부탁 들어준 죄밖에 없는걸요. 그리고 애초에 어머님한테 들킨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 없으세요? 아버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화내실 건 아니죠. 그거야말로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다른 게 없는데 외도를 하신 것도 잘못을 하신 것도 전부 아버님이고 저는 어머님 말씀 다 들어드린 죄밖에 없으니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어머님한테 직접 이야기하세요. 또 가게 하나 받았다고 지금 기세등등한가 본데 그게 언제까지 갈 줄 알고 나한테 뻣뻣하게 굴어? 내가 시어머니 잘 돌보랬지 언제 스파이 짓 하라고 했냐? 어? 가만 보니 스파이 짓 해주고 가게 받았구만. 맞지? 어머님이 그 립스틱 발견하기 전에 시댁에 가서 가져오라는 게 등기부등본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갔다가 립스틱 발견한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어머님 수발 들도록 시킨 것도 아버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가게 때문에 기세등등한 것도 아니고요.
아버님이 잘못했는데 여기 와서 화풀이 하시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제발 애먼데 성질 부리지 마세요. 시부가 씩씩대며 뭐라 하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그걸로 화내봤자 자기만 나쁜 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외도를 해서 이런 일을 만드냐고요. 결국 한마디도 지지 않는 저를 보며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나가면서 그러더군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기세등등한지 내가 지켜본다. 내가 말하는데 너 조만간 그 얼굴 다 벗겨질 거야. 네 주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가 본데 너야말로 큰 코 다칠 거라고. 그때가 돼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보자. 씩씩대며 그 말을 던져놓고 나가더군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지만 일단 시부가 떠났다는 것만으로도 안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야근 때문에 뒤늦게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당신 왜 엄마랑 아빠 사이에 껴서 이런 일을 벌여? 지금 당신이 나한테 화를 낼 상황이야? 나를 위로해줘야지. 무슨 일인지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는 알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대충 아버지한테 들었어. 그러게 왜 중간에서 그런 일을 했냐고. 난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어머님이 이미 외도 정황 발견했고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어떡해? 당신 같으면 어머님 앞에서 그냥 덮어놓고 사시죠 하고 말할 수 있겠어? 남이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며느리 자식이 그런 말하면 어머님 심정이 어떻겠냐고. 몸 성한 사람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일을 아픈 분이 겪고 있잖아.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최소한 아버지한테 물어는 봤어야지. 두 분 사이 틀어놓는 게 네 일은 아니잖아. 관계는 이미 아버님이 바람 피울 때부터 틀어진 거 아니야? 당신 근데 묘하게 아버님 편만 드네? 아무리 아버님이랑 친해도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야? 당신 어머님이야. 내 어머니가 아닌데도 나는 이렇게 화가 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냉정해?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머님을 속였어야 했어? 진짜 그게 맞는 일이냐고. 아니, 내 말은 그냥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지.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하던가.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지금은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 당신한테 말했으면 아버님한테 다 이야기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버님 외도 증거 사라지고 어머님만 억울했겠지. 너는 그 녹음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듣기는 했어? 얼마나 더럽고 천박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었는데. 들었어, 다 들었어.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계획인 거잖아. 터무니없는 현실성 없는 계획. 그거 가지고 사람 몰아가는 건 아니지. 순간 남편의 그 말에 수상함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시부 편을 드는 거지? 기분이 묘하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가게 명의 변경한 거 그것도 아버지한테 돌려줘. 당신이 가질 게 아니잖아. 그 가게 명의가 어머님이야. 어머님이 나한테 주신 거고. 병수발 들러간 첫날에 나한테 그 가게 주고 싶으니 가게 일 배우라고 하셨거든? 당신 진짜 점점 이상해. 왜 그렇게 아버님 편만 들어? 왜? 너도 남자라서 바람 피운 남자의 마음이 이해가 가? 제가 그렇게 추궁하자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하더니 갑자기 옷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아버지한테 말 전해 들으니 상황이 딱해 보여서 그렇지. 그런 거 아니라고. 너무너무 수상한 남편 모습에 결국 저는 흥신소에 남편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좀 더 자유롭게 무슨 일이든 저지르기 쉽게 만들어줬어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저는 시모 병원에서 당분간 지내겠다고 말했죠. 시부가 다시 찾아올까봐 무서우니 시모 곁에 있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별말 없더군요. 사람을 붙여놓고 난 뒤에 아침마다 남편의 행선지에 대해 물었어요. 평일은 거의 대부분 남편 행선지와 조사한 사람의 행선지가 같더군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주말에 시부와 낚시를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부에게도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번 주 주말에 병원 오실 거냐고요. 둘이 싸운 게 있어서 상냥한 말투는 아니었지만 시부가 이번 주에는
남편과 낚시를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둘이 이렇게 자주 낚시를 하러 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조사 직원이 보내온 내용은 그들의 말과는 정반대였어요. 남편이 낚시를 간 것이 아니라 여자와 여행을 갔더라고요. 제가 없는 틈을 타 멀리 물 좋고 바람 좋은 곳으로 내연녀와 여행을 떠났더군요. 마누라는 자기 어머니 병수발 들도록 만들어두고 말이죠. 둘이서 팔짱 끼고 뺨에 뽀뽀하는 사진이 수십 장이나 찍혀 있는 걸 보고 제 속도 부글부글 끓었어요. 알고 보니 시부도 그날 상간녀를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의 외도를 숨겨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서로의 마누라를 속이고 부자가 똑같이 상간녀와 놀아났다고 생각하니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달려가 울었어요. 왜 그러니? 왜 이렇게 울어? 무슨 일이 있었어? 시모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왈칵 더 나오더군요. 한참 흐느끼던 저를 토닥이던 시모에게 제가 하소연하듯 말했죠. 어머님, 어쩜 좋아요? 그 사람도 바람 피는 것 같아요. 제 말에 시모의 토닥거림이 멈췄어요. 제가 고개를 들어 시모를 보니 시모 표정이 울상이 되어 있더군요.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이니? 넌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얼마 전에 아버님이 오셔서 저한테 화내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버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버님 편들면서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끼이면 안 됐었다면서 저를 탓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게 명의도 아버님한테 돌려주라고. 주말에 아버님이랑 낚시를 간다고 했어요. 아버님도 남편이랑 낚시 간다고 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만나지도 않았고 서로 각자 내연녀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어머님이랑 저를 둘 다 속이고 있었어요. 어머님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로 이혼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살맛대고 살고 싶지가 않아요. 시모가 다 이해한다는 듯 제 어깨를 두드려 주더군요. 나와 너를 여기에 처박아 두고 자기들끼리 아주 신이 났구나. 부전자전이라더니. 그런 못된 것만 배워 처먹어서 마누라 힘들게 하는 자식놈이나 자식놈한테 가르쳐 줄게 계집질밖에 없던 멍청한 남편놈이나 내 인생의 실패작이나 다름없어. 어머님은 어떡하실 거예요? 나도 그놈과 이혼할 거야. 감히 내 재산을 두고 상간녀랑 그런 대화를 한 놈을 내가 용서할 리가 없지 않니? 다만 지금이 아닌 거지. 그렇게 시모와 이야기를 나누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병원 입구 쪽에서 시부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내가 할 말이 있어. 너, 네 남편 바람 피는 건 알고 있어? 그거 알고도 지금 이렇게 유유자적한 거야? 우리 아들, 너 안중에도 없어. 그 여자랑 벌써 몇 년째 만나고 있는 것도 내가 잘 알지. 그걸 알고 있으면서 숨겨줬다는 건가요? 저도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아버님이 말 안 해줘도 제가 다 조사했거든요. 서로 주고받은 게 많던데요. 그래, 나도 너 싫어. 그러니까 이혼이나 할 준비해. 그리고 네가 가져간 가게는 우리가 다시 가져올 거야. 알아들어?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전 주인은 어머님이시고요. 유책 배우자이자 내연녀가 있는 남편에게는 아주 불리한 싸움이 될 거예요. 제가 원하던 거였는데 남편도 원한다니 다행이네요. 말 한마디 안 지지? 너 앞으로도 그럴 수 있나 두고 보자. 그리고 앞으로 여기 오지 마. 네가 와이프한테 쓸데없는 바람 불어넣는 거 안다. 그 사람 성격에 나랑 이혼하는 거 죽어도 못해. 근데 네가 옆에서 살랑살랑 꼬드기면 그 여자 마음이 약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얼씬도 하지 마.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마음대로 행동하세요. 저도 마음대로 할 거니까요. 아버님은 보호자이기도 한데 방관자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이혼을 안 했으니 가족은 맞고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넌 뭐가 그렇게 떳떳해? 너 지금 가게 하나 가졌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
이래봬도 아직은 네 시아버지야. 그러니까 저도 존중해드리려고 존댓말 쓰고 있잖아요. 왜요? 이제 와서 제가 어머님한테 가게 하나 받으니까 다른 재산도 뺏길까봐 걱정되세요? 그러면 애초에 바람을 피우지를 말았어야죠. 도대체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왜 저한테 성질인데요? 저도 피해자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누가 과연 떳떳해야 하는 건지. 제가 떳떳한 이유는 제게 잘못이 없기 때문이고, 아버님이 저를 보며 못마땅한 이유는 제가 바른 말만 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시부에게 일침을 놓고 돌아섰어요. 시부와 싸워봤자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나 싶고, 왜 저딴 인간이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 참아야 하나 싶고. 그래서 남편을 불러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지 남편 놈은 태연스레 제가 말한 곳으로 오더군요. 갑자기 왜 밖으로 불러내? 집에서 이야기하면 되잖아. 귀찮다는 듯 말하는 남편 놈을 보며 저는 남편을 째려보며 말했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없었거든. 내가 방금 아버님한테 들었는데 당신 바람 핀다며? 여자 있다던데? 그래서였어? 그래서 당신 아버지 편들면서 나한테 화냈냐? 갑작스런 제 말에 남편 놈이 당황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그랬다고? 당신이 뭐 잘못 들었겠지. 잘못 듣기는 뭘 잘못 들어?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직접 이야기한 건데. 나더러 빨리 이혼하라더라. 그것도 네 생각이야? 잠깐만 기다려봐. 남편은 급하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시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였어요. 아버지, 저 지금 와이프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그 이야기 뭐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와이프한테 하셨어요? 내가 뭐 닮말했어? 어차피 이혼할 거잖아. 너 그 여자 좋다며. 그럼 깨끗하게 이혼하면 되지.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 말 안 하기로 해서 저도 아버지 변호해드린 건데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뒤통수? 네 마누라가 내 뒤통수 친 건 생각 안 해? 근데 어떡하냐? 내가 말하기도 전에 미리 알았다는데. 그럼 내 탓은 아니지. 네가 치밀하지 못했던 거지. 시부 말에 남편이 화나서 쏘아붙이는데 저는 그런 남편 전화를 뺏어서 끊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왜 엄한 데다 전화해서 화내고 있어? 지금 당신은 당신 아버지한테 화낼 게 아니라 나한테 변명이라도 해야지. 나 다 아는 거 맞아. 너랑 너희 아버지 그렇게 친한 척 들러붙은 거 일부러 나랑 어머님한테 알리바이 만들려고 그런 거잖아. 내연녀 편하게 만나려고. 제 말에 남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제게 변명을 하더군요. 여보, 이거 다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가 엄마 재산 자기한테 안 올 것 같으니까 나까지 끌고 가려는 거라고. 나 진짜 그 여자 몇 번 안 만났어. 거짓말하네.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 재산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가 다 가지려고 했다며. 둘이서 그렇게 가지고 나면 나하고 이혼 먼저 하지 않았겠어? 내 연녀가 있는데. 귀찮게 돌봐야 할 시모도 없으니 시모 돌봐줄 여자도 필요 없을 거고. 안 그래?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오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바람은 네가 폈는데 왜 당신 아버지를 걸고 넘어지냐고. 넌 네가 바람 핀 거에 대해서는 할 말 없어? 그래, 바람을 그냥 폈을 리가 없지. 이혼 생각하고서 피는 게 바람이겠지. 좋아, 당신 원하는 대로 이혼하자. 나도 더 이상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 정말 말 그대로 네가 더러우니까.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난 너랑 이혼할 생각 없어. 우리가 왜 헤어져? 당신이 우리 엄마 가게 가져갔잖아. 엄마 재산 받아놓고 지금 먹튀하려는 거야? 그거 알아? 네가 조강지쳐 두고 바람 피운 천하의 나쁜 놈이라는 걸 당신 어머니도 아셔. 내가 다 말했거든. 어머님이 바로 얼마 전에 나랑 비슷한 일을 당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려는 일 다 이해해 주신다네? 그러면 내가 꺼리낄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어머님이랑 나 가족관계 종료하고 고용관계 하기로 했어.
어머님이 고용하는 요양보호사로. 어머님이 월급 줄 테니 이혼하면 해달라고 하시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이혼하면 너는 우리 집 일에 끼면 안 되지. 그럼 네가 어머님 설득해봐. 근데 어쩌냐? 어머님 화 많이 나셨던데. 부전자전이라는 말 쓰시면서 화가 나서 악에 받쳐서 이야기하시던데 너 그거 감당은 할 수 있겠어? 그제서야 남편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생각보다 저와 시모 관계가 견고해서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다 자기가 뿌린 씨앗인 걸 왜 모르는 걸까요? 내가 아들인데 내가 아들이니까 내 말을 더 들어주시겠지. 마음대로 생각해. 근데 난 말이야. 내가 그렇게 죽을 병 걸려서 아픈데 병원에 한 번 찾아와 보지도 않고 며느리만 덜렁 보내놓고 지는 다른 여자 만나느라 바빴다면 그것도 나를 배신한 남편과 한통속이었다면 그것만으로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아무리 자식이라도 말이야. 이건 거의 엄마 등에 칼 꽂는 수준 아니야? 아버지 불륜 말려도 모자랄 시간에 그런 아버지랑 똑같이 불륜 저지른 자식이 곱게 보일 리가 있겠나 모르겠네. 그제야 자기 처지를 생각해낸 남편놈 눈알이 불안하게 떨리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웃기지도 않는 연극 한 편이 시모의 병실에서 펼쳐졌죠. 남편이 시모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며 병간호를 하며 착한 아들 노릇을 하더군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간병도 해본 사람이 잘해요. 모르면 매번 환자에게 물어봐야 하고 의료진에게 계속 물어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간병하겠다고 설치니 환자인 시모가 더 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아들을 향한 그 냉정한 표정은 저도 상상 못할 만큼 차가웠거든요. 여태 안 찾아오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와서 안 하던 짓을 해? 난 너한테 간병받기 싫다. 어머니, 지금까지 찾아와 보지 못해 죄송해요. 그래도 제가 안 오고 싶어서 안 온 게 아니라 일이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계속 못 온 거예요. 그래? 난 또 네가 네 아버지랑 쌍으로 바람이 나서 상간녀들 만나느라 안 오는 줄 알았지. 시모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비수가 섞여 있으니 남편 놈도 말을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여자는 진짜 별거 아닌 사이고 진짜 잠깐의 일탈이었어요. 아버지랑 저는 달라요, 어머니. 다르기는 뭐가 달라? 네가 네 아버지 바람피는 걸 묵인하고 허용한 것도 모자라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었으면서. 네가 양심이 있으면 여기 와서 그딴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나보다 네 마누라한테 먼저 용서를 구했어야지. 네가 왜 나한테 잘해줘? 이제 와서 왜? 너도 나한테 바라는 거 있어?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니, 제발 제 진심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는 무슨 얼어 죽을 오해? 그게 진심이라고? 그딴 게 진심이면 세상의 진심은 다 죽었겠구나.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끝까지 나한테 먼저 이야기 안 했어. 그게 괘씸한 거야, 이 망할 놈아. 결국은 시모가 화를 내며 남편 놈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자 그 뒤로 시부와 남편 놈이 번갈아가며 시모 병실을 찾아와 시모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그때는 귀신에 씌었나 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그 여자 정리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혼만은 제발, 응? 그리고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그냥 살아. 내가 평생 당신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어머니, 저는 진짜 아버지 꿰매 빠진 것뿐이라고요. 어머니를 괴롭히려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런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건데 아버지만큼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개소리들을 들으며 시모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군요. 저도 간병하면서 병실 안에 있었으니 다 들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모 덕분에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었어요. 저희 신혼집은 시모 명의였고 남편과 제 사이에 모아둔 돈도 많이 없었으니 재산 분할할 것도 그리 많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 놈은 유책 배우자가 돼서 저에게 엄청난 위자료를 줘야 했어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역시 같이 진행했죠. 바람을 핀 건 두 연놈이니까요.
상대방이 몰랐으면 또 모를까 알면서 사귀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 상간녀가 남편 직장 동료였으니까요. 직장 동료들 다 불러서 결혼까지 했는데 남편이 결혼했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으니 그 여자도 벌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시모가 조용히 저를 불러서 이야기하더군요. 너 이혼할 때 애들 양육권이랑 친권은 무조건 가져와. 물론 가져올 생각이었고 가져왔지만 시모가 무슨 생각으로 가져가라는 말을 한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혼이 법적으로 결정되고 나서야 저는 시모의 의도를 알게 됐어요. 시모가 이혼을 확인하자마자 본인의 재산을 손주들에게 증여를 해줬거든요. 가게가 있던 2층짜리 건물이랑 저희 신혼집이요. 그리고 평소처럼 용서를 빌려온 남편과 시부에게 시모가 말해줬어요. 내 가게, 건물, 그리고 너희 신혼집, 내 손주들 앞으로 증여했어. 너희처럼 여자 눈에 눈물 흘리도록 만든 놈들한테 내가 물려받은 거 단 하나도 줄 생각 없어. 여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지금 친권이 누구한테 가 있는데? 당신 재산 저 며느리가 함부로 쓰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함부로 써? 당신한테 맡겼으면 순식간에 사라졌겠지. 나 죽으라고 고사도 지내는 판에 그 부동산 돈으로 바꿔서 다른 여자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데 열심히 썼겠지. 그 꼴 보느니 손주들한테 주는 게 낫지. 억울한 표정의 시부에게 시모가 윽박질렀어요. 그런데 묘하게 남편 놈은 조용하더군요. 지금 이 상황에 그나마 시부보다는 유리한 게 남편 입장이었잖아요. 시모가 죽으면 유산이 자기한테로 올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은지 숨도 안 쉬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 놈에게 저도 선물 하나 던져줬어요. 남편 상간녀가 남편이랑 같은 직장이니 찾아가서 친절하게 어떻게 된 과정인지 다 알려줬거든요. 저희 이혼하고 이미 남남됐으니까 알려줄게요. 저희 신혼집 명의가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혼하자마자 어머님이 저희 아들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에요. 집에서 곧 나가야 할 거고 위자료도 나한테 줘야 하고 매달 양육비도 보내야 하죠. 아, 그리고 당신도 상간녀 소장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위자료도 받게 되겠지만 당신은 당신 스스로 돈을 내야 할 거예요. 그 남자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사랑만 있으면 되죠? 잘 만나요.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고요. 열심히 일해서 제 자식 크는데 돈 붙여줘야 하니까 몸 건강하고요. 거짓말이지? 그 사람 진짜 빈털털이라고? 그럼 난 어떡해. 위자료 대신 내준다고 자기만 믿으라더니 나쁜 놈이? 제 말에 한껏 열받았는지 그 길로 씩씩대며 전화를 걸어대더군요. 그런 상간녀를 두고 돌아왔어요. 결국 그 뒤에 들려온 소식은 두 사람의 이별 소식이었죠. 저는 정말 깔끔하게 이혼에 성공했어요. 이제 남은 건 시모였죠. 시모는 제가 이혼하고 손주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면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두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시부가 죽자 살자 매달렸지만 시모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와 만난 것이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고 거의 5년 가까이 만나며 시모를 기만했으니까요. 게다가 아픈 사람을 두고 바람을 피우면서 심지어 재산을 다 가질 거라는 이야기를 했으니 그에 관한 시모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는 상상하지 않아도 알만했어요. 결국 두 사람도 이혼을 했지만 역시나 시부가 유책 배우자가 됐고 나눠야 할 재산 분할은 시모의 증여로 인해 할 것도 거의 없었죠. 시모 명의로 된 것은 현금 자산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병원비와 보험금으로 받은 거라서 건드리지도 못하게 됐거든요. 결국 부자가 똑같이 계집질하다가 이혼당하고 빈털터리로 나앉게 생긴 거죠. 게다가 상간녀까지 떠나가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 병실만 뺀질나게 드나들더라고요. 어머님은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부를 빈털터리로 만들었고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제 전남편 놈이었어요. 그 자식이 시부가 나가 떨어진 걸 보고 시모에게 찾아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어머니, 이제 하나뿐인 자식인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효자인 척 다 하더군요. 시모가 그런 아들 바라보며 물었죠. 아, 그래? 그럼 잘 모셔라.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하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네, 당연하죠.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 그 꿍꿍이 속을 왜 모를까요? 필시 속으로는 시부가 이혼했으니 만약 이 상태로 시모가 죽으면 자기한테 시모 유산이 다 상속될 거라고 정신 나간 상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 들려온 시모 말에 전 남편 표정이 울상이 됐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미리 알려줄게. 나는 내 재산 다 쓰고 갈 거야. 그리고 다 못 쓴 거 있지? 그건 사회에 기증할 거라고 유언장까지 적어놨어. 내 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고 뒤통수까지 쳐가면서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인간들 배불리지 않으려면 내가 다 걷어가는 게 맞지 않겠니? 어머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자식인데 당연히 저한테 물려주셔야죠. 왜 당연히야? 너 내 재산 불리는데 도움 준 적이 있어? 네 아버지랑 마찬가지로 나 뒤통수 치기나 바빴지. 인간아, 좀 착실하게 살지 그랬어. 왜 죽어가는 엄마를 두 번 찔러 왜? 내가 널 용서해서 여기 놔두는 것 같아? 천만에. 네 아버지랑은 다르게 법적으로 헤어질 방법이 없으니 그냥 두는 거다. 엄마 재산으로 한몫 챙길 생각뿐이었던 인간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서 가짜 효자질이야? 네 놈이 네 아버지랑 똑같이 계집질하는 동안 여기 네 전처가 나 다 케어해줬어. 곧 죽을지도 모를 엄마 맡겨놨으면 네가 더 잘했어야 할 거 아니야. 왜? 돈만 많고 쓸모없는 엄마 여기 가둬놓고 마누라까지 같이 처박아 놓으니까 잘만 났어? 그렇게 자유롭게 여자 만나니까 좋았어? 넌 네 와이프한테도 잘못했지만 나한테도 잘못한 거야. 내가 미안해서 며느리 앞에 얼굴을 못 든다고. 결국 시모에게 호통을 듣고 혼이 나가버린 전 남편은 병간호를 마치고 돌아가는 절 붙잡고 감히 애들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애들 잠깐 보게 해줘. 잠깐이면 돼. 이제 이혼하면 자주 못 만날 텐데 지금이라도, 어? 애들한테 무슨 헛소리 하려고. 나한테 해. 애들 앞에서 할 말 나한테 못할 게 뭐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니까 잠시만 보게 해줘. 나도 아빠인데 애들 볼 수 있잖아. 갑자기 애들 보고 싶다고 하는 남편을 보며 뭔가 묘하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뭐 어쩔 수 없었죠. 애들 아빠니까요. 그렇게 애들을 만나게 해줬는데 애들이랑 셋이서 이야기를 얼마간 하더니 곧 풀이 죽은 얼굴로 밖으로 나오더군요. 전 남편 돌아가고 애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째가 말해줬어요. 아빠가 우리한테 예전처럼 엄마 아빠 다 같이 살고 싶지 않냐고 묻던데 우리가 엄마한테 말하면 같이 살 수 있다고. 속으로 열불이 났어요. 이게 하다 안 되니 시모에게 재산 증여받은 아들들에게 나를 회유하라고 요구한 거였어요. 하긴 자기 딴에는 답답했겠죠. 이제 곧 신혼집에서도 떠나야 하니까. 전 남편 완전 개털이었거든요. 그래? 그래서 넌 뭐라고 했는데? 아빠는 엄마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같이 사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아빠가 엄마 좋아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왜 엄마 놔두고 다른 아줌마랑 여행 갔냐고 물었지. 아들 이야기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어른들의 이기심과 부정함을 이렇게 빨리 알게 된 것에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다 실수라고 하면서 우리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아빠 우리 사랑한 적 없잖아. 같이 놀아준 적도 없고.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믿냐고. 그건 그냥 그 아줌마한테 하고 싶은 말 아니냐고 했어. 그런데 아빠가 계속 아니라고 하길래 그냥 바람피는 사람 내 아빠 하면 부끄러울 것 같고 싫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 전 남편 놈이 상처 입은 꼴로 돌아간 이유가 있긴 하더군요. 애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어려운 일일 테니까요. 그 이야기 들으니 속이 시원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애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미 이혼했고 애한테 내가 더 많은 사랑을 주면 된다는 마음으로 여전히 일하며 애들 키우고 있어요. 전 남편은 집이며 재산이며 여자며 다 잃었고 결국에 시모에게까지 버림받아 월세방 살며 겨우겨우 산다고 하더군요. 번 돈으로 상간녀하고 놀러 다니며 펑펑 쓰느라 여태껏 모아놓은 돈도 없었으니 그야말로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중인 거죠. 시모는 시부와 이혼 소송 중 이식 수술 받고 지금은 고향에 내려가셨어요. 고향에 있으면서 요양하겠다고 하셨죠. 가끔 애들 데리고 찾아뵈는데 갈수록 건강해지시는 거 보니 스트레스 덜 받아 그런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아픈 부위가 있다고 그걸 참고 살면 언젠가는 온몸에 그 독이 퍼져 고생만 할 뿐이란 걸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어요. 썩은 곳은 빨리 도려내야 한다는 걸요. 지금 당장 좀 많이 아플지라도 언젠가 그 상처에는 새살이 돋을 거니까요. 쓰다 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오늘도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